여러분, 우주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는 아주 기묘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주는 거의 완벽하게 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우주에 별이 몇 개나 있느냐, 은하가 얼마나 크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텅 비어 있다는 것, 바로 그 텅 빔 자체에 숨어 있는 아주 소름 돋는 비밀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주 값비싼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이 거의 다 텅 비어 있어요. 구석에 아주 작은 무언가가 하나 놓여 있고 나머지는 전부 텅 빈 공간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포장이 과했구나. 공간 낭비네. 그런데 만약 그 텅 빈 공간이 없었다면, 그 작은 선물 자체가 애초에 존재할 수조차 없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밤하늘의 그 까만 어둠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 전제는, 그러니까 텅 빈 우주가 그냥 실패작이고 낭비라는 그 생각은 어쩌면 완전히 틀렸을지도 모르거든요. 자, 그럼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주를 어떻게 떠올리는지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 수백 년 동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망원경을 만들고 그걸 점점 더 크게 키우고 탐사선을 저 멀리 쏘아 올리고 거대한 전파 안테나를 밤하늘로 향하게 했죠. 왜냐고요? 저 너머에 누군가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우리 말고도 누군가 살아서 숨쉬고 있을 거라고, 어쩌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퇴근길 지하철에서 창밖에 깜깜한 터널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저 수많은 별들 중에 정말 우리뿐일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게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끝도 없이, 정말이지 기분이 조금 나빠질 정도로 한결같이 우리가 확인한 건 결국 텅 빈 침묵뿐이었어요. 죽어버린 암석 덩어리들, 꽁꽁 얼어붙은 가스, 방사능에 흠뻑 젖은 채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죽은 세계들. 신호는 없습니다. 답장도 없고요. 그냥 고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주는 그냥 실패한 거구나. 생명을 만들어 보려고 여기저기 애를 썼는데 거의 다 실패해서 이렇게 텅 빈 무덤 같은 곳들만 잔뜩 남은 거구나. 다들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셨죠?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그림에는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숨어 있어요. 이 텅 빈 우주가요, 통계적으로 따져보면 정말이지 기적에 가깝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우주가 생명을 만들려다 대부분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완전한 오산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파악한 것만 해도 우주는 최소 2조 개의 은하를 만들어냈습니다. 2조 개예요. 그리고 그 은하 하나하나마다 수천억 개의 별이 촘촘하게 박혀 있죠. 그러니까 별의 개수는 지구상 모든 해변의 모래알을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공간에다가 우주는 무엇을 채워 넣었을까요? 거의 전부를, 아주 완벽하고도 장엄하게 생명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죽은 세계로 채워 놓았어요. 2조 개의 은하, 그리고 각 은하마다 들어찬 수천억 개의 별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무언가 살아서 꿈틀대고 숨쉬고 궁금해하는 곳은 단 하나뿐입니다. 창백한 푸른 점, 바로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이 지구 딱 하나예요. 자, 그렇다면 결론은 둘 중 하나입니다. 명심하세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갈림길이거든요. 하나, 우리는 기적이라는 단어조차 무색해질 정도로 말도 안 되게 희박한 확률을 뚫고 어쩌다 태어난 존재다. 아니면 둘, 이 텅 빈 공간이 사실은 우리가 아직 알아채지 못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 같으신가요? 대부분은 첫 번째, 그냥 운 좋은 사고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텅 빈 행성들이 우주의 실패작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오히려 그게 우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일지도 모르거든요.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차분하게 뜯어보시죠. 아주 평화로운 토요일 아침을 하나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이 8살 꼬마였던 시절로 돌아가 봅시다. 누군가 알록달록한 구슬 200개가 든 주머니를 여러분 손에 쥐어줬어요. 신이, 난 여러분은 거실 바닥에 그 구슬을 와르르 쏟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구슬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버려요. 냉장고 밑으로 쏙, 소파 뒤로 대구르르, 차가운 마룻바닥 위로 뿔뿔이 굴러갑니다.
여러분은 10분 동안 바닥에 납작 엎드려 끙끙대며 구슬을 주워 담죠. 자, 배가 흔 9개는 아주 쉽게 찾았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딱 하나, 200번째 구슬 하나가 도무지 보이질 않아요. 온 집안 구석구석을 다 뒤지고 차가운 바닥에 뺨을 대고 가구 밑을 다 들여다봐도 없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발견하죠. 식기 세척기와 벽 사이, 절대로 들어갈 리가 없어 보이는 아주 좁고 기막힌 틈새에 그 마지막 구슬이 꽉 끼어 있는 겁니다. 꽁꽁 숨어 있던 단 하나의 구슬. 찾고 나니 이상하게 가장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 단 하나의 구슬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우주의 모습이 딱 이렇습니다. 200개의 구슬 중에서 우리는 어쩌다 보니 가장 있을 법하지 않은 그 기막힌 틈새에 끼어버린 단 하나의 구슬인 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던지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애초에 왜 구슬이 200개나 필요했을까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만약 우주의 목표가 생명이 사는 단 하나의 구슬을 만드는 것이었다면 왜 그 하나를 만들자고 이렇게 상상조차 할 수 없이 거대한 우주를 통째로 지어냈을까요? 굳이 이 넓은 거실 바닥이 필요했을까요? 그냥 작은 방바닥이면 안 됐을까요? 구슬 10개. 아니 그냥 딱 한 개만 만들면 되지 않았을까요?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턱 하고 숨이 막히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주의 이 압도적인 낭비벽 말이에요. 위대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우주가 인간의 야망과 완벽한 조화를 이룰 의무는 없다고요. 참 겸손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우주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그보다 훨씬 더 과격하거든요. 우주는 효율성 따위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무려 930억 광년이나 뻗어있는 거대한 구조물을 뚝딱 만들어 놓고는 그 엄청난 공간의 거의 전부를 아무도 찾아가지 않을 죽은 돌덩어리들로 꽉꽉 채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쩌다 보니 그 기막힌 틈새에 끼어버린 단 하나의 구슬인 거예요. 이건 물리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반대로 가장 소름 돋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겠네요.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과학자들이 늘 던져온 질문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우주의 혼자일까? 참 가슴이 뛰는 질문이죠. 이 질문 하나 덕분에 우주생물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태어났고 수많은 공상과학 소설이 쓰였으며 수십 년 동안 거대한 전파 망원경들이 머나먼 별들을 향해 고개를 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혼자일까? 저 너머에 누군가 있을까? 그런데 이 질문 아래에는요, 훨씬 더 깊숙한 질문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과학 잡지 표지에는 절대 실리지 않는 그런 질문이죠. 우리가 혼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초에 왜 이런 질문을 던져야만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느냐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생명을 만들어낸 이 위대한 우주가 도대체 왜 생명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만드는데 이렇게까지 엄청난 공을 들였을까요? 따뜻한 원시바다에서 아미노산을 조립해낸 바로 그 똑같은 물리 법칙이 왜 발 디딜 곳 조차 없는 거대한 가스 행성을 만들었을까요? 메탄으로 뒤덮인 얼어붙은 위성들, 은하와 은하 사이의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정처 없이 떠도는 외톨이 행성들, 그리고 우리 같은 생명은 구조적으로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수십억, 수백억 개의 죽은 천체들. 우주는 왜 이 모든 걸 만들어냈을까요? 아무도 멈춰서서 이 질문을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이 척박한 행성들이 그저 배경을 채우는 엑스트라라고 생각해요. 우주가 어딘가 흥미로운 곳에서 생명을 만드는 진짜 중요한 작업을 하는 동안 남는 공간을 대충 채워 넣은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만약 그게 엑스트라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수십억 개의 텅 빈 행성들이 사실은 우주의 진짜 주인공이고 우리가 오히려 기적적인 사고로 태어난 존재라면요?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진짜 기묘해집니다. 우주론 학자들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만드는 더 기가 막힌 가설이 하나 있거든요. 만약 이 텅 빈 공간과 생명이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운명 공동체라면 어떨까요? 둘 중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절대 존재할 수 없다면 말입니다. 모든 상식을 뒤집어 엎는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우주가 지금처럼 거의 다 텅 비어 있지 않았더라도 생명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대답은 거의 확실하게 아니오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고 나면 여러분이 밤하늘을 바라보는 시선은 영원히 바뀌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혹시 학교에서 배운 아주 편안한 대답 하나를 떠올리신 분 계실 겁니다. 생명이 왜 이렇게 드무냐고요?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렇다고요. 맞아요. 다들 그렇게 배웠죠. 천문학 개론 교재를 아무거나 펼쳐보면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생명이 탄생하려면 아주 특별하고 까다로운 조건들이 필요하다. 일단 액체 상태의 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온도가 딱 알맞아야 하고 그건 곧 적당한 크기의 별에서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완벽한 거리에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우주에서 날아오는 치명적인 방사선을 막아줄 만큼 든든하면서도 따뜻한 햇빛은 통과시킬 만큼 얇은 대기층도 필요합니다. 행성을 지켜줄 자기장도 있어야 하고요. 목성처럼 덩치 큰 이웃 행성도 하나쯤 있어야 해요. 이 녀석이 우주를 떠도는 소행성들을 진공 청소기처럼 쏙쏙 빨아들여서 우리 행성이 쑥대밭이 되는 걸 막아줘야 하니까요. 영양분을 순환시켜줄 지각 변동도 일어나야 하고요. 그리고 화학 물질들이 아주 천천히 조립되어 생명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수십억 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조건이 한 장소에서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확률은요, 희박합니다. 진짜 말도 안 되게 희박하죠. 그래서 교과서는 가볍게 어깨를 으쓱하며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생명이 탄생할 조건이 너무나 희귀하기 때문에 우주는 대부분 텅 비어 있을 수밖에 없다. 참 간단 명료하죠. 대부분의 행성들은 이 까다로운 체크리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니까 그냥 죽은 채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현대 과학에서는 이걸 희귀한 지구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깔끔하고 논리적이고 꽤 만족스러운 설명이에요. 강의실 스크린에 띄워놓기도 딱 좋고 누구 하나 마음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질문에 답을 해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교과서가 쏙 빼먹은 진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 가설은 생명이 왜 희귀한지는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왜 우주가 이렇게 사치스러울 정도로 마치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무식하게 거대한지는 전혀 설명하지 못해요. 만약 생명의 탄생 조건이 희귀하다는 게 이야기의 전부라면 우리가 그저 말도 안 되는 확률을 뚫고 나온 주사위 던지기의 결과물일 뿐이라면 애초에 우주는 왜 그렇게 많은 주사위를 굴려야만 했을까요? 그런 희박한 확률의 복권을 뽑겠다고 무려 2조 개의 은하를 만들고 각 은하마다 수천억 개의 별을 쑤셔 넣은 우주를 지어낼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희귀한 지구 가설은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기적적인 확률인지는 알려줍니다. 하지만 우주가 그토록 희박한 공연을 위해 왜 이토록 어마어마한 무대를 지어 올렸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조건이 까다로우니 생명도 드물다. 꽤 그럴싸한 말입니다. 하지만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괴한 방식으로 작동하거든요. 알고 보니 이 텅 빈 공간들, 척박한 환경, 수백억 개의 죽은 돌덩어리들은 생명을 만들기 위한 조건의 부작용이 아니었습니다. 이 텅 비어 있음, 그 자체가 생명이 존재하기 위한 절대적인 필수 조건이었던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우리를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진실로 데려갑니다. 이제부터는 비유나 은유가 아니라 우주가 실제로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에 대한 진짜 물리학 이야기를 좀 해야겠어요. 때는 1998년입니다. 두 개의 독립적인 천문학 연구팀이 아주 일상적인 관측을 하고 있었어요. 우주의 팽창 속도가 얼마나 느려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일이었죠. 왜 느려지는 걸 측정했냐고요? 당연히 팽창 속도는 느려져야 맞으니까요. 중력은 모든 물체를 서로 끌어당깁니다. 빅뱅이 모든 것을 사방으로 흩뿌려 놓긴 했지만 시간이 이만큼 흘렀으면 당연히 중력이 줄다리기에서 슬슬 이기고 있어야 하거든요. 하늘로 훅 던져 올린 공이 결국 힘을 잃고 속도가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우주의 팽창도 둔해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웬걸 우주의 팽창 속도는 전혀 느려지지 않고 있었어요. 아니, 오히려 점점 더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가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직접 측정할 수도 없고 솔직히 아직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정체불명의 무언가가 우주를 맹렬하게 밀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물리학자들은 이 미스터리한 힘에 다소 민망할 정도로 모호한 이름을 하나 붙여줬죠. 바로 암흑 에너지입니다. 이 놀라운 발견으로 3명의 물리학자가
2011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발견이 세상에 드러낸 진실은 정말이지 경이로웠습니다. 은하와 은하 사이에 끝없이 펼쳐진 그 텅 빈 공간은 그저 가만히 있는 껍데기가 아니었어요. 그 텅 빈 공간 자체에 에너지가 꽉 차 있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어둠 속에 에너지가 스며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가 진짜 소름 돋는 지점입니다. 이 암흑 에너지의 값이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작아요. 물리학자들은 이걸 우주 상수라고 부르는데 이 값이 지금보다 아주 눈꼽만큼만 더 컸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빅뱅 직후에 우주가 너무나 맹렬한 속도로 팽창해 버렸을 겁니다. 중력이 물질들을 뭉쳐서 별이나 행성을 만들기도 전에 모든 물질이 사방으로 스르륵 흩어져 버렸겠죠. 은하도 없고 화학 반응도 없고 당연히 생명도 없었을 거예요. 반대로 이 값이 아주 약간만 더 작았다면요? 우주는 태어나고 채 1초도 안 되어서 자기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와르르 붕괴해 버렸을 겁니다. 무언가가 만들어질 시간 자체가 아예 없었겠죠. 이 균형이 얼마나 아슬아슬한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주 뾰족한 연필을 한 자루 들고 있습니다. 그 연필을 심이 있는 뾰족한 끝으로 세워서 책상 위에 딱 균형을 잡아 세워야 해요.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 거의 불가능하죠. 아주 미세하게라도 한쪽으로 기울면 툭 쓰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주의 이 암흑 에너지는요, 그 연필을 그냥 세운 정도가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이 오랜 시간 동안 138억 년이 넘도록 그 뾰족한 끝으로 완벽하게 서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소름 끼치는 균형 덕분에 물질이 뭉쳐 별이 되고 별이 모여 은하가 되고 그 안에서 화학이 작동하고 마침내 우리가 태어날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텅 빈 우주 공간은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0점이 맞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수백억 개의 죽은 행성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 텅 빈 우주적 진공 상태가 무언가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정확한 팽창의 장력을 완벽하게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슬슬 그림이 뒤집히는 게 느껴지시나요? 빈 공간은 생명을 위해 남겨진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빈 공간이 바로 생명을 지탱하는 팽팽한 줄이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재밌는 실험을 하나 해볼까요? 우리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해 봅시다. 잠시 지구에 사는 인간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전지전능한 물리학자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새 하얀 도화지가 한 장 놓여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임무는 아주 간단합니다.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우주를 직접 설계해 보세요. 그 어떤 제약도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마음껏 만드시면 돼요. 아마 여러분의 첫 번째 본능은 효율성을 따지는 걸 겁니다. 아니, 굳이 재료를 낭비할 필요가 있나? 은하 하나면 충분한데 뭐하러 수천억 개나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은 아담하게 시작합니다. 아주 소박한 우주, 은하는 딱 하나, 별은 한 수천억 개 정도만 띄우고 각 별마다 행성 몇 개씩만 돌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당당하게 시뮬레이션 버튼을 딱 누릅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작은 우주는 중력이 작용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배경 에너지의 밀도도 다르고 빅뱅 직후 첫 100만 분의 1초 동안 우주가 팽창하고 식어가는 속도도 완전히 달라져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서 최초의 원자핵을 만들어내는 아주 짧고 결정적인 타이밍이 완전히 어긋나 버립니다. 여러분이 만든 작은 우주는 너무 빨리 식어버리거나 반대로 너무 천천히 식어버려요. 수소와 헬륨의 비율도 엉망진창이 되죠. 무엇보다 우리 태양처럼 아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타오르는 적당한 크기의 별들이 충분히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주를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크게 계속 키워보며 다시 시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말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은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죠. 여러분이 우주의 크기를 줄일 때마다 우주에서 가장 핵심적인 무언가가 반드시 망가져 버린다는 사실을요. 텅 빈 공간을 조금 덜어낼 때마다, 그 죽어있는 거리와 은하들 사이 척박한 광년의 틈새를 없앨 때마다 물리 법칙에 치명적인 오류가 생깁니다. 팽창 속도가 어긋나고 은하를 형성하는 씨앗이 되는 밀도의 요동이 헝클어져요. 설령 운 좋게 문명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들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영원한 칠흑 같은 어둠만을 보게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작고 효율적인 우주를 만드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생명과 이 텅 빈 공간은 하나의 자물쇠로 단단히 채워져 있어요. 두 개가 무조건 한 세트인 패키지 상품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시뮬레이션을 멈춥니다. 그리고 백지 상태의 도화지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엄청난 진실을 깨닫게 돼요. 단 하나의 살아있는 행성을 품기 위한 우주라면 필연적으로 수조 개의 죽은 행성들을 함께 품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요. 이건 설계의 결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주의 가장 완벽한 특징인 셈이죠. 파인만의 길에서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침에 갓 구운 빵을 떠올려 보세요. 빵을 폭신하게 부풀리려면 반죽 안에 가스방울을 만들어줄 이스트가 필요하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스트는 완성된 빵의 모양을 목표로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트는 그냥 반죽 전체에 골고루 퍼질 뿐이에요. 그리고 빵 반죽의 대부분은 그냥 빵 껍질과 속살이 됩니다. 빵 전체 부피에서 그 폭신한 공기 방울이 차지하는 공간은 아주 작죠. 여기서 공기 방울이 바로 결과물이고 나머지 거대한 빵 덩어리는 그 공기 방울이 존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매개체인 겁니다. 생명은 바로 이 작은 공기 방울과도 같아요. 그리고 이 거대한 우주, 수조 개의 죽은 행성들과 텅 빈 광년의 거리들, 척박한 위성들로 가득 찬 이 모든 우주가 바로 커다란 빵 덩어리인 셈이죠. 이 빵 덩어리가 없으면 공기 방울은 애초에 만들어질 수도 유지될 수도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우주는 생명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텅 비어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우주는 반드시 텅 비어 있어야만 했던 거예요. 이 두 문장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앞 문장은 낭비고 뒤 문장은 필연이에요. 그리고 진실은 뒤쪽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자연스럽게 머리를 스칩니다. 그럼 우주가 그렇게까지 정밀하게 조율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말뿐인 거 아니냐고요? 물리학에는 편평도 문제라는 아주 유명한 난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는 기하학적으로 완벽하게 평평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주의 전체 에너지 밀도가 아주 특정한 임계값에 거의 정확하게 딱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측정해보면 이 값은 사실상 완벽하게 균형점에 들어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빅뱅이 일어나고 무려 140억 년 가까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 균형이 유지되려면 우주가 태어난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는 짐작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더 완벽하게 균형이 맞아 있어야만 합니다. 물리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우주 탄생 직후 첫 1초 동안 이 값의 오차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작았다고 해요. 이게 인간의 감각으로 어느 정도의 정밀도냐고요?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지구 전체의 무게를 거대한 저울에 올려서 재는데 그 오차가 원자 딱 한 개의 무게보다도 작은 겁니다. 지구 전체를 재는데 원자 하나 차이라니. 이건 인간의 그 어떤 기술로도 흉내낼 수 없는 정밀도예요. 바로 이 엄청난 정밀도로 맞춰진 평평함이야말로 화학과 생물학이 작동할 수 있도록 수십억 년 동안 우주가 안정적으로 팽창하게 해준 1등 공신입니다. 물론 이건 현재 과학이 말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우리가 완벽하게 다 이해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실이 우리 우주에 대해 말해주는 바는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거대합니다. 생명은 그저 무관심한 우주에 덩그러니 놓인 우연한 사고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은 아주 날카롭고 정밀하게 조정된 물리적 변수들이 만들어낸 아주 특별하고 희귀한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가능하게 만든 그 정밀한 변수들은 우주를 거대하고 텅 비게 만든 바로 그 변수들과 절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어요. 빈 공간은 쓰레기나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지탱하는 거대한 뼈대예요. 자, 그러면 이번엔 스케일을 확 키웠다가 확 줄여보면서 이 놀라운 원리가 우주 어디에서나 똑같이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재미있는 여행이 될 거예요. 먼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합시다. 우주에서 가장 흔한 수소 원자 딱 하나를 들여다봅시다. 그 속에는 놀랍게도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한가운데에 원자 핵이 콕 박혀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아는 크기로 비유해 볼게요. 원자 핵이 만약 축구 경기장 한가운데 놓인 축구공만 하다고 치면 전자는 무려 그 경기장 관중석 맨 바깥에서 돌고 있는 셈입니다. 그 사이는요, 전부 텅 비어 있어요. 수소 원자는 부피로 따지면 99.99999% 이상이 텅 빈 공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심하세요. 이 텅 빈 공간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가 아니에요.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존재하는 그 양자 역학적인 빈 공간이야말로 원자의 크기를 결정하고 화학적 성질을 만들어내고 다른 원자들과 결합해서 분자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마법의 공간입니다. 이 텅 빈 공간을 억지로 꾹 압축해버리면 화학은 그 즉시 붕괴해버려요. 분자도 물도 단백질도 없고 결국 생명도 사라집니다. 이제 크기를 우리 몸으로 키워볼까요? 여러분의 몸은 상상하기 힘들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몸을 이루는 원자들에서 그 텅 빈 공간을 싹 다 빼버리고 진짜 알맹이인 원자핵과 전자만 꾹꾹 뭉쳐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몸의 실제 물리적 물질은요, 사람 머리카락 굵기에도 못 미치는 아주 작은 티끌 안에 쏙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거의 완벽하게 텅 빈 공간인 셈이에요. 생각해보면 참 기묘하죠. 거의 완벽하게 텅 빈 우주 안에서 거의 완벽하게 텅 빈 몸으로 이 텅 빈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금 이 이야기에 살아있는 증거인 셈이에요. 우리 태양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계에는 8개의 행성, 수많은 위성, 그리고 거대한 소행성대가 있죠. 그런데 태양을 뺀 태양계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행성이며 달이며 소행성이며 해성이며 이걸 싹 다 합쳐도 태양계 전체 공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정말 눈물나게 작습니다. 태양계 부피의 압도적인 대부분은 그야말로 텅텅 비어 있어요. 동네 수준인 태양계 안에서도 행성들 사이의 거리는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멀죠. 자, 이제 카메라 렌즈를 우주 끝까지 쭉 당겨볼까요?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대략 930억 광년에 달합니다. 그 거대한 공간 안에 있는 별, 행성, 가스, 먼지 같은 우리가 아는 모든 물질을 다 합쳐봐야 우주 전체 에너지의 겨우 5%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로 채워져 있어요. 우주의 평균 밀도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m인 공간에 수소 원자가 고작 6개 둥둥 떠 있는 수준입니다. 이게 얼마나 텅 빈 거냐면요. 지구에서 가장 최첨단 실험실을 총동원해 인공적으로 완벽한 진공을 만들어도 그 안에는 여전히 수백만 개의 원자가 둥둥 떠다닙니다. 우주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떤 진공보다도 훨씬 더 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원자에서 인간으로 행성에서 다시 우주로 이어지는 모든 스케일에서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텅 빈 공간은 구조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이 텅 빈 공간을 없애버리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그대로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이 텅 빈 공간은 구조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물리학에는 인류 원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원리는 오랜 시간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이리저리 왜곡되기도 했으며 때로는 골치 아프게 생각하기 싫을 때 써먹는 변명거리로 전락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 원리의 가장 순수하고 정직한 형태를 들여다보면 정말이지 소름 돋게 심오한 진리를 품고 있습니다. 인류 원리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는 반드시 관측자의 존재와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 얼핏 들으면 말장난 같죠. 관측자가 살 수 없는 우주는 당연히 관측자가 관측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야 그렇죠. 하지만 이 말이 진짜로 뜻하는 바를 깊이 곱씹어 보세요. 우리는 그저 운 좋게 우연히 알맞은 법칙을 가진 우주에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독립적인 물리적 변수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이 정밀하게 조정된 그런 기적 같은 우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주 상수, 우주의 평평함, 전자기력과 중력의 비율, 전자의 질량, 원자핵을 묶어주는 힘을 결정하는 상수들. 이 중 단 하나라도 아주 살짝 비틀어버리면 별이 아예 만들어지지 않거나 만들어지자마자 폭발해버리거나 원자가 뭉치지 못하거나 우주가 1초 만에 폭삭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 변수들은 단순히 생명이 살 수 있게 허락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 변수들은 필연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 똑같은 모양과 크기의 우주를 요구합니다.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늘 입버릇처럼 강조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설명할 수 없다면 이해한 게 아니다. 파인만은 우리가 던지는 질문 대부분에 숨어있는 엉터리 전제 조건들을 자주 이야기했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텅 빈 우주를 보며 왜 이렇게 낭비가 심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자체에 이미 엉터리 전제가 깔려 있었던 거예요. 텅 빈 공간이 낭비라는 전제 말입니다.
파인만이라면 이렇게 되물었을 겁니다. 정말 그게 낭비가 맞나? 아니면 그게 바로 이 우주가 작동하기 위한 유일한 방식인가? 별의 뜨거운 심장부에서 무거운 원소들이 벼려지고 초신성 폭발로 우주 사방에 흩뿌려지고 그것들이 다시 모여 새로운 태양계를 만들고 마침내 아주 느리고 느린 지질학적, 생물학적 과정을 거쳐 나는 왜 존재할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생명으로 조립되기까지 빅뱅부터 시작해 여러분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기까지 대략 138억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모든 엄청난 작업을 해내려면 우주는 반드시 그만큼 늙어야 하고 안정적이어야 하며 무지막지하게 거대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이 우주적 마술의 비밀이 풀리는 순간입니다. 그 수많은 텅 빈 행성들은 우주가 실수로 만들어낸 실패작이 아니에요. 쓰레기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주가 이 거대한 생명 복권을 굴리기 위해 충분한 시간과 공간, 그리고 재료를 가지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이자 물리적인 서명입니다. 우주에 떠 있는 모든 죽은 행성들은 당첨되지 않은 꽝 복권이에요. 하지만 수십억 장의 꽝 복권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 추첨이 단 한 명의 당첨자를 내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압도적인 스케일로 진행되었는지를 증명하는 겁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텅 빈 행성들로 가득 찬 이 우주에서 우리는 결코 외톨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 정확히 이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지어져야만 했던 우주가 낳은 아주 필연적이고 당연한 결과물이에요. 저 텅 빈 어둠은 우리를 밀어내는 공백이 아니라 우리를 낳기 위해 우주가 치른 대가인 셈입니다. 하지만 잠깐, 우리 조금만 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 볼까요? 이 물리 법칙들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사실 모든 의문이 완벽하게 풀린 건 아니거든요. 100번 양보해서 우주가 반드시 이렇게 거대하고 이렇게 텅 비어 있고 이렇게 오래되었고 이토록 소름 돋게 정밀해야만 했다는 걸 인정한다고 칩시다. 그래도 우리는 그 질문 아래 숨겨진 진짜 질문에는 아직 답하지 못했어요. 애초에 이 우주는 왜 존재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미세 조정,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확률로 세팅된 우주의 변수들은 몇 가지 방식으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쩌면 다중 우주가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각기 다른 물리 법칙을 가진 무한한 우주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고 우리는 그저 우리 같은 생명이 살기에 딱 알맞은 법칙을 가진 우주에 운 좋게 당첨되어 살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무한한 우주 속에서 우리 같은 우주가 탄생하는 건 기적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무한한 횟수의 뽑기를 하다 보면 그 어딘가에서는 결국 모든 경우의 수가 다 시도될 테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또 다른 골치 아픈 질문을 낳죠. 그럼 그 다중 우주는 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무한히 많은 우주를 찍어내는 그 공장의 규칙은 도대체 누가 정한 걸까요? 두 번째, 어쩌면 우리가 아는 물리 법칙들이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들이 유일한 정답이었을지도 모르죠. 모순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우주를 묘사하는 유일무이한 법칙의 조합. 그러니까 우주는 애초에 지금의 이 모습 말고는 다른 어떤 형태도 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어떤 위대한 설계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특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저 그 모양을 더듬어 찾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를 안심시키지도 그렇다고 불안하게 만들지도 않지만 그저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드는 가능성이 하나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완전히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라는 질문 자체가 그저 인간이 발명해낸 개념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보다 138억 년이나 먼저 존재했고 앞으로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이 아득한 시간 동안 존재할 우주에다가 하루살이 같은 인간이 억지로 들이대는 잣대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이 정답인지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텅 빈 모든 행성들은 우리가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이라고요. 머나먼 가스 행성 주위를 도는 척박한 위성들은 우주가 우리가 아직 다 읽어내지 못한 미지의 규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이 텅 빈 공간의 물리학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깊고 근원적인 질문은 우리가 우주의 혼자인가가 아니에요. 바로 이겁니다. 우주가 존재하기 위해 굳이 이유가 필요할까? 자, 이제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아주 먼 곳으로 한번 데려가 볼게요. 저 멀리 어느 행성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도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고 그 어떤 탐사선도 찾아간 적 없으며 그 어떤 망원경도 선명하게 사진을 찍은 적 없는 행성이죠. 지구에서 대략 4억 광년 떨어진 어느 은하의 변두리 희미하게 빛나는 별 주위를 조용히 돌고 있습니다. 이 행성은 지구보다 아주 살짝 큰 암석 행성입니다. 이산화탄소와 질소로 이루어진 얇은 대기층도 덮고 있어요. 천문학자들이 이른바 생명체 거주 가능 구역이라고 부르는 아주 쾌적한 궤도를 돌고 있죠. 그런데 이 행성은 정말 완벽하고 철저하게 생명이라고는 없는 죽은 별입니다. 박테리아 한 마리 없고 미생물 포자 하나 없으며 생명으로 넘어가기 위한 그 중요한 문턱을 넘은 화학 물질도 전무해요. 그저 황량한 바위와 메마른 바람, 그리고 아주 가끔 떨어지는 운석이 만든 충돌 구덩이들이 기나긴 지질학적 시간 속에서 서서히 깎이고 다듬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 행성은 약 40억 년 동안 그렇게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0억 년 동안 더 그렇게 존재하다가 결국 수명을 다해 부풀어 오른 중심별에 꿀꺽 집어삼켜지겠죠. 무려 90억 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이 행성 표면에서는 어떤 것도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궁금해하지 않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일도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결코 비극이 아닙니다. 그저 우주 대부분의 진짜 모습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텅 빈 고독한 행성이 놀랍게도 바로 여러분과 똑같은 물리적 시스템의 일부라는 겁니다. 그 행성의 원자를 지배하는 법칙과 여러분의 원자를 지배하는 법칙은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 행성의 중심별을 아주 천천히 밀어내고 있는 그 똑같은 우주의 팽창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세포와 세포 사이를 채우고 있는 그 암흑 에너지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 행성이 그토록 처절하게 텅 비어 있는 이유는 상상할 수조차 없이 아득하게 먼 우주 어딘가에서 바로 이 우주의 방정식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이 말인즉슨 우주는 여러분을 만드는 대신 수백억 개의 텅 빈 행성을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주는 바로 여러분이 존재할 수 있도록 기꺼이 수백억 개의 텅 빈 행성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저 멀리 이름 없는 그 죽은 행성은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의 형제인 셈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숨쉬며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우주의 균형을 지켜주고 있는 조용한 형제 말이에요. 자, 결과적으로 이 엄청난 수수께끼에 대한 정답은 우리 대부분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순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래요. 여러분의 존재는 우주가 너그럽고 자비롭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우주가 그토록 소름 끼치게 정밀하다는 가장 완벽한 증거예요. 우주는 거의 완벽하게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텅 빈 공간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것이 바로 우주가 존재하는 진짜 이유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쩌면 조금 쓸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 우리뿐이라니, 저 끝없는 어둠 속에 답장해줄 이 하나 없다니 얼마나 외롭고 무의미한가 싶으셨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이 딱 하나만 가져가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텅 빈 어둠은 무의미의 증거가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있을 법하지 않은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 퇴근길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다 문득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봤다고요. 예전 같으면 그 까만 어둠이 그냥 비어있는 배경으로만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그 어둠은 텅 빈 게 아니라 팽팽하게 당겨진 우주의 뼈대이고, 저 수많은 죽은 별들은 실패작이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단 한 번의 기적을 위해 우주가 굴린 수십억 장의 복권이라는 걸요. 여러분은 그 복권의 당첨자입니다. 200개의 구슬 중에서 식기세척기와 벽 사이 그 기막힌 틈새에 끼어 있던, 찾고 보니 가장 소중했던 바로 그 단 하나의 구슬,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러니 오늘 살아서 숨쉬고 궁금해하고 이런 이야기에 마음이 두근거리는 이 순간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한 번만 가만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우주가 138억 년을 들여 2조 개의 은하를 텅 비운 끝에 겨우 만들어낸 게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여러분이니까요. 오늘 파인만의 길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밤하늘을 조금이라도 다르게 보이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살며시 응원해 주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창밖의 어둠을 한 번만 더 올려다 보시길 바랍니다. 그 어둠 속에 여러분의 자리가 있으니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롭고 명쾌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